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오늘이 2심 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1심에서는 징역 10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었고, 검찰은 2심에서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조금 전에 2시로 예정돼 있으니까 재판이 오늘 선고 공판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돼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선고 공판 시작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은 1시 55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입장을 했는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50석 규모인데요. 법원은 선고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입석까지 포함해 200여 명의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법원 측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법정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법정 경위를 법정 안팎에 배치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된 항소심 재판 결과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7명으로 많은 데다가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해서 판결 요지 설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선고 형량 등은 3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심 선고 공판 때에도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네. 자, 이석기 의원들을 포함한 이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혐의는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일 겁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의 경우엔 크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의원 외에도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로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위원장에게는 강연을 통해 내란을 음모할 것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선고 결과가 곧 나오게 될 텐데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었던 쟁점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1심 때부터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과연 이 아로 모임의 실체가 존재하느냐인데요.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아로 조직원과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아로의 총책이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반해서 변호인 측은 아로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조직에 불과하다며 내란 음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아로가 폭탄 입수와 철도시설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란 음모와 관련된 종이계획서 한 장 나오지 않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범죄를 적기 위해 날조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또 재판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변호인과 검찰 측이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물론 오늘 선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이 워낙에 큰 데다 법리 공방도 치열한 만큼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을 나란히 심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2심 선고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내일 12번째 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부터 관련 사건을 심리를 해왔으니까 벌써 8개월째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에 민감한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게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로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아로를 내란 음모의 주체다 이렇게 규정했죠. 법무부가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의 근거로 삼은 아로 활동의 위헌성을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 심판의 결론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임정입니다.